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베르덩 전투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르덩 전투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희생을 치렀던 전투인 것인데요. 1870년에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패배함에 따라서 제2제정을 이끌고 있던 나폴레옹 3세가 퇴위하고 제2제정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프로이센에 대해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알사스 로렌 지방, 우리에게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그 해당 지역이 이제 프랑스의 영토였다가 독일 통일제국의 영토로 변경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국어로 사용하다가 독일어를 국어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가 나름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 엘리트 대다수는 제2제정이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무언가 권위적인 전통적인 체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왕정 복고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 부르봉 왕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이제 1830년 혁명이 있을 때까지 이제 왕정이 복고되는데, 그 왕정은 이제 부르봉 왕가의 이제 계통을 잇는 왕가였고, 1830년 이제 혁명으로 이제 이른바 시민의 왕이라는 왕가의 반개의 왕가이긴 하지만 뭔가 약간 계몽적이고 민주적인 색채를 띠는 루이 필립이라는 올레앙 왕가를 이제 뿌리로 하는 이제 이 두 왕가가 있었는데, 이 왕가들이 이제 타협하지 못하고 또 이를 지지하는 엘리트도 타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좌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공화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제 엘리트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왕정을 선호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어긋나는 체제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기로서의 공화정 체제, 특히 엘리트들은 절대 다수가 왕정 복고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런 공화정 체제가 오래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체제는 약체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나름 육군 전통, 군의 전통이 이제 있다 보니 이제 군부 조직이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게다가 보불 전쟁이 패배라는 끔찍한 국가적 이제 치욕 앞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군에 대한 비판은, 그리고 그 군에 대한 어떤 의심은 반역이다, 이런 이제 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이제 유대계 출신의 장교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처벌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수 프랑스 국민들은 이것이 군에 대한,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군에 대한 의심을 촉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처벌받아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들이 또 상당수 이제 있었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은 국뽕을 빠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군부에 대한 견제가 전무하게 되고, 이제 군부는 정실 인사,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실 인사, 그다음에 연공 서열로 점철되게 되다 보니 한때는 유럽 전 세계를 주도했던 프랑스군 수뇌부가 무능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 정점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모 총장 조프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사실 영국과 독일 모두 심각했지만, 그나마 영국이나 독일은 정치 체제가, 정치권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군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는 그래도 이루어졌던 반면에, 프랑스는 약화된 정치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견제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군이 보여준 무능과 부패는 영국과 독일을 능가하는 정도의 독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 발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참모전이라는 형태의 희생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폴리 전투, 이프루 전투 등에서 양측 수십만의 이제 부상자, 전사자들을 내는 끔찍한 전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가운데에 정말 또 어마어마한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군 참모총장인 팔켄하임이 프랑스로 하여금 이제 소모전을 이끌어서 상대방의 병력을 희생시키는 작전을 구사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당연히 서로 요새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평지에서 이제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 팔케나이는 일부러 프랑스가 요새를 구축한 이 베르덩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큰 작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16년 2월 21일 공격이 개시되고 어마어마한 포격, 프랑스군의 격렬한 저항이 있게 되고요. 당연히 그 당시 독일군이 약 15만 명이 넘는, 그리고 1200문이 넘는 대포를 동원해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군 참모총장인 주오프르는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독자적인 공격 작전만을 구상을 하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으면은 무언가 작전상 후퇴라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독일군의 공격이 되었으니까 무언가 전력을 정비하고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치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면서 이제 프랑스군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독일군의 말도 안 되는 작전, 그러니까 일부러 군인들의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새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한 독일의 팔케나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한 치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는 프랑스의 조프르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팔케나임 같은 독일군 수뇌부도 작전 중단을 고려하게 됐지만, 또 여기에 크노벨스도르프라는 야전군 참모장은 또 계속적인 공격을 주장하게 되고, 또 조프르는 조프르대로 영토 수복이라는 것을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로버트 니베이라는 사람을 이제 야전군 사령관을 임명하는데, 또 이 니베이라는 작자도 이제 무조건적인 공세를 이제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또 참모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1916년 5월 말에 이제 니벨이라는 사령관이 프랑스군 5사단을 이제 두오몽이라는 요새가 있는 두오몽으로 진격을 시켰는데, 단 이틀 만에 1개 사단 약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증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작전의 결과라던가 전쟁의 어떤 전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희생, 끝없는 시체들이 쌓여나가는, 피와 시체가 썩어나가는 그런 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916년 7월에 원래 이제 연합군이 구상하고 있었던 이제 쏨 지역의 이제 공세가 이제 베르덩에 발을 묶인 프랑스군을 빠지고 영국군에 의한 이제 공세가 시작되다 보니 독일군은 할 수 없이 베르덩에서의 이제 공격을 어느 정도 중단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독일군 참모총장 팔케나임이 경질되면서 그나마 이제 진정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1916년 10월 말에 이제 프랑스 야전군 사령관 니벨이 이제 반격을 지시하면서 이제 12월 말, 1916년 12월 말이 되자 이제 대부분의 실지를 프랑스군이 회복하면서 이 베르덩 전투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결과는 0. 그러니까 원래 베르덩 전투가 시작되던 그 지점에서 다시 프랑스군과 독일군으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만이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어떤 이 끔찍한 전투에서 발생한 인명 손실은 독일군 같은 경우는 43만 4천 명, 프랑스군은 55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고, 워낙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정확한 전사자나 부상자는 지금 산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 전사 및 실종자는 이 가운데 약 10만 내지 15만 명, 즉 양군이, 그러니까 실종이라는 것은 뭐 정말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체를 확인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 각각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참극을 만들고서야 베르덩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된 것이 뭐 문화나 철학하면은 프랑스, 독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선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들인데, 그런 문화 국가를 자부하는 나라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벌였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실전 경험도 없고 전술의 결과 예측 및 분석도 없이 지도 위의 작전으로만 공격만을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희생이 수십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전투를 해놓고서는 이 요새를 둘러싸고 이 짓거리를 했으니까 더 끔찍한 희생과 참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서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는 완전히 한 세대가 증발되게 되고 이후 프랑스는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단 한 번도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기력과 감각을 상실한 기득권이 불러들인 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별 국민과 국가만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때 이 베르덩 전투에 비교될 만한 것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아닌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해찬이가 뜬금없이 공부하지 않아도 뭐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이상한 말을 꺼내면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입시 시스템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명박 정권 때 이주호란 작자는 수능이 없어져야 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까지 동원해가면서 대학들로 하여금 수능이 아니라 이른바 정성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오히려 강요했던 자이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이런 입학사정관제 등등 뭐 수시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보니까 재빨리 그 이점을 파악해서 이제 급속도로 확대되고 그 중간에 아주 절정이 보인 것이 이제 로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대학 시험 치고 했을지만은 여러 가지로 단순한 입학 시험만으로도 그나마 그만큼 힘들었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금지된 시절인데도 당연히 부모님도 힘드셨고 저도 나름 힘들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고 괴로웠던 입생들과 국민들이 정말 이제 뭐 5종 어느 분께서 이제 철인 5종 경기를 이제 철인 10종 경기로 늘리는 이따위 이제 이것을 개혁이랍시고 좌우 기득권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5가지 종목만으로도 힘든데 그 종목을 10개로 늘렸으니 학부모나 입생이 가져야 될 부담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은 뭐 누구라도 잘 아는 것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아니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에 좌우 기득권 모두 둔감했다. 단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지금 10년 넘게 맡고 있는 조희영 같은 경우에 뭐 좌파들에게 불법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자리 만들어주는 거 말고는 이른바 혁신학교 추진한다면서 서울시 내 학부모들과 싸운 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교육 행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좀 반감을 가지고 정말 뭐 좌우를 떠나서 서울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조 의원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우파 기득권들은 그놈의 후보 단위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서울 교육 행정을 조 의원에게 10년 넘게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는 잠시 뭐 매일이 아니라 매주도 아니라 무언가 다른 아이가 좀 아플 때라든가 좀 긴박할 때 잠시라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과 시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뭐 이러한 것들 말을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독일과 프랑스의 군부 엘리트들이 일으켰던 그 베르덩 참극은 10개월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물론 전쟁 전체는 만 4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베르덩 참극은 짧게 잡아도 25년이다. 정말 이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캐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미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입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오히려 그 역량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최소한 시험으로 아이들을 대학을 선발하는 설사 수시나 이런 것들은 설사 필요해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이 베르덩 참극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거지박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